앞서도 보셨다시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 요구한 게 뭐냐면 개업을 앞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절차적 문제, 난림 아니었냐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12월 3일 밤에 아예 집에서 계엄 사실을 안 장관도 있습니다. 우선 요즘에 이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참 사죄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인 유인천 문체부 장관인데 김진욱 대변인. 근데 카메라가 나가고 저 자리에서 유인천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집에서 뉴스 보다가 개헌 발표 알게 됐고 처음에 가짜 정보,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연락했는데 못 받았나 해서 통화 기록 휴대전화 쭉 보니까 없더라.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얼마나 날림이었는지를 오늘 유인천 장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경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유인천 장관이 지난번 담화를 할 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때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정부 직제를 보면 문체부 장관이 이런 유사시에 어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비상계엄과 같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안위를 걸고 하는 이 회의에 이 정부의 대변인격인 문체부 장관에게 연락조차 안 했다. 이것이 얼마나 날림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지금 국무위원들이 한 20분 되시잖아요. 예. 그 20분 중에 당시 참석한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9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연락이라도 그러면 다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국무회의가 매우 중요한 국무회의가 어떤 안건으로 있으니까 지금 바로 비상소집이 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정부 중에 세종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영상으로도 국무회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영상 대기실이 있는 그 세종 청사로 빨리 모이라 이런 정도가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일단 원래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얘기할 때 보면 국무회의를 안 하려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비상계엄을 선언하려다가 안 됩니다. 국무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저 장관들 소집해라 하니까 일단 서울에 있을 것 같고 지금 즉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9명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이 국무회의가 날림이었다는 것이 오늘 유인천 장관의 그 증언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천 장관도 일주일여 만에 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2명의 장관이 가장 크게 반대했었죠. 대통령을 향해서. 바로 이 두 사람이 오늘 합동 외신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됐던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긴급 거시경제 금융 간담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제가 미측과 통화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아예 조태열 장관은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끝내고 브리핑실로 갈 때 브리핑실을 가는 도중에도 이거 안 됩니다 했던 두 사람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신속히 안정될 거다 경제부총리. 기존 외교정책 유지된다. 전력 투구하겠다. 참 이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적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가 할 일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러브 액츄얼리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극 중에 영국 총리가 그런 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장면이죠. 우리는 해리포터의 나라고 데이빗 베컴의 나라다 이렇게 자부심을 얘기하는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BTS의 나라고 오징어 게임의 나라이고 삼성의 나라이고 하이닉스의 나라이고 현대기아차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평가절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외국 정부나 그 기업들이 일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비상조치를 취했었지만 그 뒤로 이제 다 복원이 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 2017년에 그때 탄핵 사태라는 국가적인 그 비극적인 일을 겪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외국의 기업들이나 우리 동맹이나 외국의 그 정부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과 친중 행보 그리고 사드 배치 지원을 비롯한 이런 것들 동맹 신뢰를 훼손한 것 그리고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전 불러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사태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잘 수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